국내외로 역시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사건은 역시 리비아에서 그 독재자 가다피가 그야말로 맞아 죽었습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군중 소년 맞아 죽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가다피가 죽는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텔레비전에는 아주 잠시 비춰주고 또 끔찍한 장면은 텔레비전에서는 좀 생략해서 비춰주는데 이 인터넷 사이트에는 그 맞아 죽는 장면을 아마 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게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잡혀가지고 얻어맞고 후타를 당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그 다음에 권총으로 머리에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려가가지고 미스라타라는데 실려가가지고 며칠 동안 그 시체를 전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무슨 관광 명소를 구경을 하듯이 줄을 서가지고 와가지고 구경하고 또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 시체를 옆에 두고 전부 기념사진 찍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모처에 묻혔다고 해요. 이런 일이 1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을 상상했겠습니까?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리비아에 있던 우리 외교관 몇 명이 구금이 됐습니다. 리비아에서 정보활동을 했다 이랬습니다. 정보활동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미국에 넘긴 거 아니냐 이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 외교관 3명을 구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대통령형인 이상석 씨가 특사로 갔습니다. 그것도 진서를 가지고 가도 가다피가 만나주지를 않더래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총리를 만났답니다. 근데 총리가 아주 무례하게 돼야 됩니다. 무례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1차는 못 만나고 두 번째 누구 사람을 넣어가지고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가다피가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번에 붙잡혔던 그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거기가 바로 가다피 고향입니다. 시르테라는 데인데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갔더니 안내하는 데가 이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가다피가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손님을 받더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다피는 완전히 신이에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덕 씨가 아주 한 30분 동안 호소를 했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랍말을 배워가지고 코란에 있는 어느 한 귀절을 이야기를 했대요. 코란에는 가장 큰 은혜는 용서를 베푸는 것이다. 뭐 그런 한 귀절을 아랍말로 이야기하니까 그때 가다피가 빙긋이 웃더니 아주 간단하게 그거 다 없는 일로 합시다고 금방 다 풀어주고 가다피는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잘해줬어요. 거기 대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동아건설이. 대수로 공사는 사하라 사막에 있는 지하수를 아주 300년 쓸 지하수가 그 사하라 사막 안에 있어요. 아주 물도 좋습니다. 완전히 생수예요. 그것을 끌어가지고 몇천 킬로미터나 이 수로로 연결해가지고 트리폴리하고 벵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도록 이끌어주는 이 공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토목공사인데 그게 동아건설 사람들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지불 조건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마 150억 달러 벌었는데 그 공사를 아주 성실하게 잘 해가지고 가다피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해줬다고요. 그래도 이번 봄에 이 아랍을 휩쓴 이 소위 자스민 혁명에 말려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벵가지라는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니까 군인들 보고 발포를 하라고 했습니다. 발포를 몇 번 하다가 계속 저항을 하니까 군인들이 발포를 못하겠다. 차라리 우리 시민들 편을 들어버리겠다고 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시민들 편에 넘어가서 반란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벵가지를 장악하고 이제 거꾸로 트리폴리로 진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진압되게 돼 있었어요. 여기에 유럽이 개입을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하고 영국이 앞장서 가지고 개입을 하고 나중에 미국도 편을 들고 그래서 유엔이 결의를 해가지고 나토군이 육군은 아니고 해공구조로 지원을 하는 형식이 되고 그래서 리비아 전역에 비행금지를 선언하고 비행금지를 선언하니까 리비아 공군기는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폭격으로 바로 며칠 전까지 이 가다피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사막이니까 잘 보입니다. 상공에서 탱크가 움직이면 금방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버리니까 그 틈을 타서 이 반군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반격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8월에 트리폴리를 함락하고 가다피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끈질기게 저항을 하다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서방이 군사 개입을 해가지고 성공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동안에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면은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덜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군사비만 한 5천억 달러가 들어가고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이길 수 있느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세운 이 정권, 지금 정권이 미군이 물러난 다음에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비관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외국군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지형 지물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외국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항을 한다. 그래서 소련도 결국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라크에서는 잠정적으로 후세인이 죽고 나서 선 정권이 나름대로 유지가 될 거로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간 전비가 1조 달러 들어가고 5,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비아 사태에는 이 나토군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폭격을 하고 했는데 비행기가 와서 그냥 폭격만 하고 돌아가니까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희한한 전쟁이에요. 육군을 보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전쟁이냐. 육상에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비행기에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행기가 와가지고 아주 그 타겟을 정확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치고 이러니까 정보와 고급 정보와 공군력이 결합이 되니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전쟁이 되니까 아주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죠.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 가다피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런데 그 동영상이 아마 북한에도 막 들어간다고 해요. 그거 아마 김정이라고 그 아들이 보면은 기겁을 할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뭐 독재자는 맞아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맞아 죽는 것을 비디오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그것도 한참 있다 보는 게 아니라 맞아 죽은 몇 시간 뒤에 다 전파를 타가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세상이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